예, 안녕하십니까. 또 6회차로 뵙는 것 같습니다. 귀농여지도 6회차. 예, 오늘은요, 날씨가 좀 어떻게 좀 연말 완전히 오늘 마지막 날이죠. 야, 이게 세월이 참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날마다 무슨 일인가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벌써 마지막 올해로 말하자면 마지막 날이 왔네요. 어쨌든 우리가 짧은 인생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각자의 행복은 각자의 행복을 따라서 또 행복도 날마다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루지 말고요. 뭐 미루다 보면은 그냥 또 연말이 와버리니까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나날만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스마트 경영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김유열 박사의 김유열 TV 귀농요리도 지금 지난번에 5회차까지 했고 이번에 6회차 한번 간단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전북 과수원에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되냐,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창고도 짓는 것이고 또 농지에 주택도 짓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올리는 축사도 지어야 되고 또 가공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올릴 때 그 옆에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로가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중간검사가 안 떨어지고 이제 뭐가 건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도로, 몇 미터짜리 도로가 있어야 되냐, 이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귀농 귀촌인들께서도 지금 뭐 2만 명이 귀농을 하고 있고 또 귀촌인들도 많이 농촌으로 오시고 있는데, 집을 지으려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빈집을 사시려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건축물이 있는 곳에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도로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눠져요. 4m, 2m, 3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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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 4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PPT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PT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은 전북과수원에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하는가요? 라는 주제죠. 2023년 12월 오늘이 마지막 날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금 시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유튜브에서 농바시 검색하시고 또 제 영상에 좋아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전이나 그 전북 과수원을 말하는데, 이러한 이제 지난번에 한 걸 잠깐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에 그 농지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농지 전용이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고 건축물이나 뭐 주차장이나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연락이 했는데, 이번 마지막 마무리 복수보는 차원에서 보면 현황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그 도로가 있는데, 이제 가보면은 실제로 도로가 있어요. 근데 지적도상에는,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는 거를 우리가 현황도로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기관에 도로 개설 신청을 하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좀 붙여가지고 도로 개설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등을 그냥 농지로 돼 있으면, 전담 과선으로 돼 있으면 그게 이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 후에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땅을 매입을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 비록 도로로 돼 있지만은 이제 실질상으로는 전북 과수원으로 돼 있더라 이거죠.
지목이 현재 전답과선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 현상이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73년 1월 1일이라면 너무 오래됐다 이거죠. 한 50년 넘은 거죠. 2023년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50년이 넘게 전답과수원을 농사를 짓지 않고 집이나 아니면은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다 이거죠. 50년이 넘게. 그럴 때는 우리 대표님들 농지로 안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원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읍면장으로부터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읍면장이 발급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농지를 취득하고 또 등기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황도로인 도로가 주변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한 이동로, 농로네요. 농작물의 운반에 이용되는 도로 등 농로로 이용되는 도로라면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별도의 조치 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농로 있죠, 농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아니에요. 농로가 아니고 농지다 이거죠. 그리고 농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농로기 때문에, 농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농지예요. 농지. 농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을 뿐이지, 이제 농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988년 이 조항이 중요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민원인으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온 건데, 88년 10월 말 이전, 그러니까 이제 88년 11월 4일 날 그 농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 이전 농사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양성화 지인 조치를 통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에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 27210-2196 88년 11월 4일 자 2023년 농지 업무 편람 57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농지를 그 불법으로 이제 창고를 지어버린 거예요. 88년도 10월 말 이전에. 그런 게 그 농지법 개정이 쉽게 말해 10월 말 11월 4일 날 됐잖아요. 그게 이제 10월 말 이전에 이미 불법으로 지어진 창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생계를 유지해서 어쩔 수 없이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화를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농지 전용을 이제 늦게라도 이제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양성화가 농지 전용을 해주면은 이제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거죠. 이제 건물도 근데 건물도 이렇게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합법적인 건물 기준에 맞아야 되고, 건물이 이제 이 건폐율이나 그 용적률에 이런 것들은 좀 맞아야 돼요. 맞아야만이 이제 그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불법 건축물을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농지 전용을 하지 않고 해오는 것도 이제 뭐가 건물이 돼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양성화 조치를, 근데 이제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뭐 세금을 낸 그런 영수증이라든지 또 전기세, 물세라든지 영수증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국토지리정보원이라고 있거든요. 국토지리정보원에 이제 사이트를 가시면은 항공사진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88년도 그러니까 10월 말 이전에 이제 각 지역마다 다 항공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항공사진을 보고 그 지번에 해당하는 항공사진을 보고 거기에 이제 건물이 나타나면 이제 해주더라고요, 양성화를.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항공사진으로 또 이렇게 흐리돼가지고 안 보인다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또 영수증도 없고. 그럴 경우에 지금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번에 어떤 분 민원이 들어온 것도 지금 영수증도 없고, 참 88년 10월 말 이전에 이미 지금 지어놓은 건물인데, 창고인데, 이게 항공사진 들어가 봤더니 또 89년도 항공사진에 있는데 없어요. 이제 88년도, 87년도는 또 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86년도는 있는데 86년도에는 또 건물이 없었고, 왜냐 이분이 87년부터 그런 공구리 공사를 해가지고 88년도에 이제 건물을 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증빙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어쨌든 내용은 88년도 10월 말 이전에 건물이 있었다면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기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은
국토지리정보원에 항공사진을 첨부해가지고 뭐 그 농지 전용을 늦게라도 양성화를 받기 바랍니다. 대신 농지 전용 부담금은 또 무료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농업인 같은 경우는 또 면제가 되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좀 서론이 좀 길었죠? 지난 시간에 좀 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은 도로와 건축성과의 관계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 경계선이 이제 있고, 이 4m 이상의 도로일 경우를 말해요. 4m 이상의 도로일 경우에는 이 가운데서부터, 여기서부터 2m를 이렇게 후퇴를 해라. 그래서 여기 빨간 점이 있죠? 이 빨간 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건축선이 되는 거죠. 4m, 2m라고 그래, 이거보다. 그래서 이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고, 이제 보통 건축물들은 거의 다 그래요. 들어오는 입구가,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건축을 한다면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입구 너비가 2m는 돼야 된다. 그리고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m 미만의 도로가 문제예요. 이제 4m 미만의 시골 같은 데는 거의 다 또 4m 미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4m 미만의 도로는 이제 어쨌든 가운데서부터 2m가 떨어져라. 그래서 이 빨간 점이 있는 부분이 이제 건축선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 그냥 3m, 2m라고 그래, 이거보다. 혹시라도 3m짜리가 있으면은, 어쨌든 가운데서, 요각적으로 2m가 떨어져라. 이게 그래서 건축선이 되는 거죠. 1번,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에 딱 붙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더 떨어진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쪽에, 오른쪽에 경사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철도 등이 지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제방이라든지.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라 이거죠. 맨 우측서부터 4m가 떨어져라. 그래서 이 빨간 점이 있는 부분이 건축선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건축물을 올리려면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 있죠.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그런 것은 이제 그 6m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래서 4m, 쉽게 말하면 4m, 그러니까 6m, 4m지요. 6m 도로에 접해야 되고, 우리 건축물로 들어오는 그런 너비 입구가 4m는 돼야 된다. 그래서 6m, 4m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해야 되고요. 아니,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어쨌든 그것도 2000제곱미터가 넘어가니까 일반 건축물은 이제 2000제곱미터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000제곱미터 넘는 건축물 연면적이 그러면 6m, 4m 이게 6m 도로에 접해야 되고 우리 공장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또 건축물로 들어오는 입구 너비가 4m는 돼야 된다. 그래서 6m, 4m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4m, 2m 했죠. 그 다음에 3m, 2m, 그 다음에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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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안 했네. 2m, 2m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와 같은 경우에요. 이거네요. 이건 이제 공장 같은 경우 금방 말씀드린 거고. 2m, 2m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하죠. 이렇게 이제 길이 있다면은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 이렇게 10m 이내의 막다른 골목이라면은 이제 집을 여기다가 이제 질 경우를 말하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입구는 물론 2m 해야 되고요. 이 골목의 너비가 어쨌든 2m밖에 안 될 경우네 얘기죠. 굉장히 골목은 좁잖아요. 그래서 2m 골목이 2m 도로, 그러니까 이것도 도로니까 2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허용을 한다. 막다른 골목 10m 이내. 그리고 또 이 막다른 골목이 길이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져요. 어쨌든 알아둬야 할 것은 10m 이내의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에는 2m, 2m도 허용을 하고 있다. 들어오는 입구는 2m.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세 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이 지장이 없는 경우, 지장이 없다네요. 그러면 당연히 뭐 공지가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뭐 지어도 되죠. 도로가 없어도. 해당 지장이 없는 경우 1번.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더라 이거죠. 공지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지어도 되고요. 농지법에 따른 농막 6평짜리 지을 때는 뭐 도로가 이건 필요 없다고 해요. 그냥 농막은. 그 다음에 2m 접하는 것이 정 안 될 경우에는 매입을 하거나 사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우리 집을 여기다 짓으면은 도저히 안 나와 이 도로가.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도저히 안 나오면 이제 1m밖에 안 돼.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그러면 그 1m 너비만큼은 또 매입을 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자, 이와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금방 나오네요. 4m, 2m, 그 다음에 6m, 4m 나오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4m, 2m, 3m,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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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 4m로 정리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입구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너비가 집으로 들어오는 대지로 들어오는 너비가 2m가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매입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야만이 인정이 된다는 것을 건물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올 연말 마지막 연말인데 오늘 간단하게 지금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저도 우리 스마트 경영 연구소 또 열심히 뭐 강의도 또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강사 카드라든지 뭐 강의 이력 카드라든지 또 명함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스마트 경영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금 전부 다 나왔어요. 그래서 패들릭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에 또 저는 다시 7회차로 행운의 7회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고맙습니다.